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연휴는 굉장히 또 길었죠. 중간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내일 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은 거의 일주일 내내 쉬고 주말이 이틀 양쪽으로 껴있기 때문에 거의 최장 9일 정도 쉬는 완전히 황금과 같은 그런 설 연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만 또 장을 마치면 또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콤한 설 연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최우선은 건강이죠. 다들 건강한 상태에서 다들 원하시는 일들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사실 딥시크 이슈가 없었더라면 글로벌적으로는 아마도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어서 M7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까지 사실은 반도체 관련 섹터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딥시크가 주말에 엄청난 시장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시장은 아주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장중에 17%까지 빠지고 종가상 마이너스 14%에 마감을 하고 또 어제 8-9% 반등을 했다가 그저께죠. 8-9% 반등을 했다가 또 어제는 다시 마이너스 4-5% 빠지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는 이슈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심플하게 보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체크할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흐름을 통해서 흔히 말하죠. 나비 효과라는 거. 딥시크가 불러온 이 흐름이 결국 어떤 쪽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시초가에 이를 반영을 합니다. 그 이후 반등을 해주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런 쪽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빠르게 대응하면 된다. 아주 심플하다.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딥시크가 나와서 시장에 파급 효과를 주지만은 그 가운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다 같은 악재여도 악재지만서도 시황상 변화할 수 없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장의 답은 아주 명료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기회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긍정적이게 해석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달이 설 연휴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내일이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설 연휴 기간 만들어놨던 이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이 교육 자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이제 회원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에 그냥 대부분을 글로써 다 녹아서 적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에 대한 방향성, 공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싸그리 녹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주식을 계속 해오면서 이 주식의 투자의 방법론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모든 매매의 이 방법론에서 보면은 가장 최우선은 종목입니다. 결국은 종목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종목이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평선 기준에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종목은 상승과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종목이 속된 말로 쓰레기 종목이면은
확률 95%짜리 기법이 있다 한들 그런 종목에서는 이 5%의 이 실패 확률이 95%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본적인 기본의 이 우리가 충실한 상태에서 종목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종목 선정 위에 있는 것은 시황, 현재의 시장이 강세장의 흐름인지 약세장의 흐름인지 이런 것만 분류를 해놓게 된다면은 주식의 투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딥시크의 출현, SK 하이닉스 급락 우려는 당연한 거고 오늘 밤 미 증시를 봐야 알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라든지 관련된 고사양 반도체 쪽이 얼마나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급락의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전환이 또 돈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M7 중에서 이제 의미 있게 뭐 메타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플러스 2% 지금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뭐 여전히 확대하겠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메타는 신고가의 추가 상승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시장 대비해서 그저 그렇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시가대에 마이너스 5%인데 MS도 뭐 투자를 늘리겠다. 여기까지는 카펙스 투자가 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고사양 HBM과 데이터 센터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리기 때문에 HBM 아니더라도 데이터 센터향 마더보드에 들어가는 MLB 이수페타시스 금요일날 급등을 해줬는데 급락시 이 또한 기회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딥시크의 출현을 현명하게 기회로 활용할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딥시크로 인한 자금들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AGI가 확대될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가 확대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올해날 이쪽에 돈이 쏠리게 되면 이쪽에 단기 테마라든지 종목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시황창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 일단은 양시장 다 상승 마감을 하고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나쁘진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좀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해외 시장 잠깐 보면요. 사실 미국 시장 보면 S&P 500 급락했지만은 반등의 강도는 나쁘지 않았다. 나스닥도 급락은 했지만 일정 부분 반등의 강도는 나쁘지 않았다.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지수 안에서 종목군들로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강한데 반등의 폭이 약하다. 엔비디아 좀 약하구나. 그러나 애플이라든지 오히려 상승을 했구나. 이번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AI의 확대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거고요. 메타 같이 빠졌지만 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등이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구나. F5 얘도 AI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호실적에 신고가를 애플로빈도 마찬가지로 빠졌지만 다 회복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빠져도 전부 다 일제히 회복하면서 위로 다 올라왔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뭘 바라보는지 거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는 마이너스 3% 실적 쇼크가 나온 것 같지만은 6월 달에 FSD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일부 지역에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7%니까 6% 반등하면서 테슬라도 살아있구나. 이 정도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반도체는 두드러 맞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안에서는 기술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심플하게 보면 딱 그래요.
뭐 F는 AI가 뭐 증류를 통해서 V3 뭐 R1 등을 만든 어떤 간에 시장의 돈은 이미 움직였고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에 대한 의존 없이 만들긴 했다. 그로 인한 흐름의 엔비디아 폭락과 고사양 칩이 필요 없다면 전력 소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민이 전력 인프라 등을 폭락시켰다. 이게 시장에서 보여준 현상이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반대급부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절박함이 투자의 확대로 된다면은 지금의 급락한 종목군들의 반전도 나오겠죠. 그게 이제 한 1, 2주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딥시크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시장에서 지금 막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GRT라는 한국 상장 중국 기업인데 개인적으로는 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평소 거래 대금이 1억 미만짜리 종목에 낭보 정보라고 딥시크가 이쪽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놓고 표면상으로는 이 그 재무제표가 매우 우량해 보이죠. 과거에 상장 폐지됐던 100% 중국 기업들 이 실적 재무제표만큼은 아주 화려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 가능한 사람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비중 줄여서 보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M7 실적 발표에 투자를 줄이냐? 아니, 오히려 늘렸다.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린다.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다. MS 메타도 자율주행 더 많은 학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BHBM 쪽은 같이 맞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어 보인다. 그게 당연히 이수페타 시사마 전기 정도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원전 쪽은 최근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스타게이트 발도 많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IPO도 있어서 급락한다면 관련주로 놓고 당장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 이쪽에서만 매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쪽은요. 단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같아요. 이쪽은 패스하고 넘어가고 주종이 좀 깊다면 보고 금일 대금 상위 쪽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종목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밀리게 되면 천천히 잘 모았다가 초대박 날 것 같아요. 템버거의 꿈이 이 종목에서 있을 수 있겠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 저는 이거를 계속 추적 관찰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할 거고요. 솔리드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추천해서 뭐 올라갈 때 매도 의견 드리고 그냥 짧게 심화했고 내일 밀리면서 나오면 초점에 일부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 정도로만 보고 있다 정도. 나머지는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흐름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다. 돈 벌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빠져도 다시 올라온다. 이거는 판이 바뀌었다. 빠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더 크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막 이렇게 내려온다 한들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뭔지만 명확하게 보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지수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겠죠. 빠져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주말에 말도 많은데 삼성전자 먼저 좀 보면 말도 많고 엔비디아 뭐 탈락했다, 엔비디아가 실망이 크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빠져도 또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 안 빠질 것 같아요. 대신 SK하이닉스 대신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이 좀 크겠죠. SK하이닉스는 과거에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번씩 급락을 맞을 때 크게 맞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뭐 이때 빠지고 단기간에 막 12% 빠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져서 여기서 길적 반등하고 다시 밀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볼 때 뭐 45일선 근처에서 다시 대반등을 한다든지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금요일날 거래대금 5,300억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사서 모았던 종목이라 계좌 두 개를 가지고 있었고 계좌 하나는 금요일날 시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시간에 이슈가 뜨자마자 일단 좀 걸어놔서 운 좋게 잘 체결시킨 거를 시가에 팔고 나머지 계좌도 여기에서 모았던 거는 다 날리면서 일단 매도가 했는데요. 금요일날 좀 걸어놨었어요. 회원님들한테 추천도 이 아침에 시가 밀렸을 때 좀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찍지 않고 좀 올라가서 이런 구간에도 약간 차이로 좀 못 잡았었는데요. 밀리게 되면 항상 주가가 구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원래 어디서 작살이 났냐, 여기서 이슈가 터진 거죠. 이 자리에서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유상증자 근처 가격 내려오면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 BHI라는 종목을 보면 뭐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의미 있게 올라왔다가 매집을 했을 때 거래가 감소하고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좀 보이는데요. 이 수페타시스 당연히 갭하락을 할 것이고 올렸다 또 밀릴 수도 있죠.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밀리고 음봉이 있다가 뭐 하루 이틀 이후에 이렇게 돌아 올릴 수도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고 MLB 18단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상태에서 빠졌다가 다시 45,000원, 5만원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화전기도 최근에 추천을 해놨던 종목인데요. 얘도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죠. 추세의 방향성을 바뀌어놓고 실적이 우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밀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기업이 될 겁니다. 삼화전기도 봐야 되고요. 물론 얘도 가지고 있어요. 종목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두 종목 일단은 먼저 빼놓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지속 우상향을 합니다. 저희는 BHI를 좀 공략을 좀 의견을 드리고 했었었는데 뭐 이게 지금 1등 종목으로 가고 있죠. BHI도 많이 밀린다면 지금은 5일선하고 10일선 이격도가 과하기 때문에 10일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구간들 일단은 체크해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체코 IPO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IPO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강력한 돌파가 나온 것이다. 지금 이슈로 인해서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 급락을 한다면 11선 근처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BHI는 뭐 계속 매매는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매매는 아마 매일 할 것 같아요. BHI도 아마 여기서 시가 돌파할 때 좀 들어가서 슈팅 눌림에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눌림에서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22,000원 구간 돌파는 의미 있잖아요. 여기 강한 기준봉을 뚫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9,500원 돌파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 있는 구간이 뚫리면 항상 급등입니다. 지금은 멈출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 구간에 있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이격을 조정하고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첫 자리 근처 아니면 이음봉 라인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급락과 함께 5일선이나 10일선 이음봉 라인에서 대장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본다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두 개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전력인프라에서 H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신고가를 달리고 금요일 날도 굉장히 강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일진전기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기회로 다시 종목군들이 리셋해서 내려온다. 얘들은 다시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내려오면 다시 내려온다 하면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봐야 될 관심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이때부터 계속 매매하고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떨어지면 얘를 봐야 된다. 왜? 증설을 해서 카펙스가 늘어나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MS 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니까 제일
일렉트릭도 최근에 이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종목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방향은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이런 윗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이평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돌파가 되면 돌파에 맞춰서 돌파하고 눌림을 보는 거다. 딱 두 가지.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매매만 안 하면 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매하고 절대 매매를 안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때 매매하고요. 매매를 안 해요. 절대 안 해. 돌파가 되던 아니면 이평선과 근처에 있던 딱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단기 매매에서 크게 급락에 두드러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강한데요. 여전히 강한데 얘도 2월 18일인가 삼성전자 대주주 변화가 바뀌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명이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주도주는요. 첫 이평선 첫 자리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데 거의 이 자리가 11선 첫 자리였죠. 깨졌다. 그럼 21선 첫 자리에서 반등 한번 노리고 다시 깰 수 있다. 이 정도 흐름이고, 최근에 로봇에서 고영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단기 이격이 과할 때는 한 번 정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의 이격이 과할 때는 기다렸다가 많이 밀린다면 이런 구간들 잘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워낙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고, 과거에 아무리 강한 종목이어도 순간 급락했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권 최대 거래량은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잘 지켜봐야 될 고영이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강한데 단기적인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로봇 관련 주고요. GRT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만든 테마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이런 거는 잘 봐야 되는데요. 평소 거래 대금이 진짜 없죠. 좀 터져야 3억이다. 그러면 3억의 거래 대금이면 여러분들 얘가 100억이 나왔을 때 내가 1억을 들어가면 100억이라는 거는 사고 팔고의 합입니다. 그러면 한 50억 터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50억에 다 올렸을 수도 있는 자금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1억도 안 터질 때 내가 한 3천만 원 투자하겠습니까? 1억 안 터지면 100만 원도 나중에 팔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만큼 시가의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서 매매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없어서 얘는 거래가 쌓이면 아마 봐볼 것 같습니다. 거래가 쌓이면 봐볼 것 같다. 딱 이 정도고요. HD 현대 건설 기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재건 이슈 등이 좀 있는데요. 금요일날 저는 이거를 추천을 했었고요. 종목을 이걸 좀 추천을 했는데, 일단 단기 박스권을 의미 있게 돌파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슈도 계속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랐다 또 내려오고 하는 과정 이후에 혹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재건 관련 종목은 기존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 수혜주를 옥석을 가릴 때가 이제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 건설 기계가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격이 조정되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 대량 거래 장대 한번 구간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밀렸다가 올라가는지 정도 67,500원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랑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보면 금요일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 매매했고요. 솔리드랑 이렇게 한 종목, 이것도 이제 뒤늦게 이슈가 나와서 의미 있는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돌파해 놓고 13,000원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를 돌파를 해 놓고 눌림이 나오느냐, 여기를 13,000원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오면 이 눌림을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왜? 이슈가 있었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는 회사에게 미국에서 추가 혜택을 주겠다,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근데 얘는 지금 매년 미국의 증서를 두 배 하는데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다. 계속 쌓인다.
두 배씩 늘어난다. 또 올해도 두 배, 작년에도 두 배 늘어났다. 내년에도 두 배 늘어난다. 따블에 따따블이다. 안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저는 이런 종목은 안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역배열상에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많이 밀릴 것이다. 근데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나왔고, 이 거래 대금이 수주 잔고의 증가와 캐펙스 증가에 의한 실질적인 수혜로 올라왔다면 추후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BH라는 종목이 그랬다. 장기 박스권을 만들었고 수주잔고가 계속 쌓아지면 회사의 이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몇 번의 시도 끝에 내러티브, 즉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에서는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